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물리 효율 향상과 물리비 절감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물리 인프라가 무엇일까요? 화물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물 운송이 승용차가 다니는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정시에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로를 이용한 화물 수송 분담률이 2009년 기준으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 수송에서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로 운송의 과도한 편중은 도로 정체에 의한 물류비 상승은 물론 각종 공해 및 안전에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배기가스 배출 문제입니다. 대기오염의 주 원인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15.4%가 육상 수송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과다 사용 문제입니다. 톤당 에너지 소모량이 도로 운송의 경우 8만 1000kcal인데 철도 운송의 3만 kcal의 2.7배에 달합니다. 세 번째는 도로교통 혼잡을 야기합니다. 2007년 기준으로 도로 혼잡 비용은 약 25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 문제가 있습니다.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 총 교통사고는 250만 건이었고 이로 인해서 9만 3천 명이 사망했고 360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의 99.4%가 도로 운송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물류비 중 수송비가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국토가 더 큰 미국과 일본은 물류비에서 차지하는 수송비의 비중이 62%로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국가 화물 수송망을 확충하고 정비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트럭 자동차 위주의 고속도로 운송 시대를 지나서 첨단 화물 운송 시대의 도래에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2020년까지 수송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가 34%인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물을 트럭 운송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를 이용한 첨단 운송 수단으로 전환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형 화물 자동차가 운송하던 화물을 화물 전용 첨단 무인 운송 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화물 운송의 정시성 확보가 물리비 절감, CO2 저감 등의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알고 일찍부터 첨단 화물 운송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U의 집행부인 유럽위원회는 유럽이 향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송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2020년까지 운송 부문 예산을 4배나 증대시켰습니다. 이는 운송 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주기 때문이다 하고 있죠. 실제로 EU의 운송 사람은 전체 고용의 4.5%에 해당되는 약 1000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래 유럽의 운송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3I 즉 Innovation, Infrastructure, Investment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 운송 산업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운송의 혁신이 필요하다. 운송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운송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미국도 최근 재정 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운송 인프라 정부 지출은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래건설 The Building America's Future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미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통 운송 인프라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향후 5년간 고속철도 사업과 고속도로, 기타 인프라 사업에 약 1조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인도도 주요 고속도로 건설에 5천억 달러, 브라질도 2014년까지 약 9천억 달러를 교통 부문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교통 및 운송 물류 인프라가 첨단 고속철도나 공항 건설 같은 것인데 비해서 미국은 철도 유지보수, 도로 유지보수 같은 것입니다. 즉 미국의 투자가 질적인 측면에서 중국에 뒤진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의 추세에서 볼 수 있듯이 교통 물류 인프라 투자가 시기를 늦추거나 또는 투자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가 경쟁력 확보에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각국은 경쟁적으로 질적, 양적으로 확충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 법정 계획이 있습니다. 중기 교통시설 투자 계획이지요. 이를 통해서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물류시설 등 각종 교통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계획에서도 우리나라는 도로에 34조, 철도에 31조,
그리고 항만에 8.5조 등 총 146조 원 미 달러로 환산하면 약 1260억 달러가 되는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외국보다 우수한 기술에 투자를 하는 투자의 질적인 면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의 물리 경쟁력은 항만 터미널에서 생산성뿐만 아니라 이를 내륙으로까지 원활하게 순서하는 배후 운송 시스템의 경쟁력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스마트 화물 셔틀 개념을 제안합니다. 스마트 화물 셔틀은 안전하고 무인 자동화로 운송되는 신뢰할 수 있는 화물 운송 시스템으로 새로운 개념의 첨단 화물 운송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화물 셔틀 개념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이프티, 안전입니다. 기존의 도로와 분리된 화물 전용 트랙을 이용하기 때문에 화물은 물론 일반 승용차의 안전을 유지시킬 수 있는 화물 운송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언맨드 오토메이션, 무인 자동화입니다. 무인 자동화로 운영되는 운송 및 통제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는 릴라이빌리티, 즉 신뢰성입니다. 기업의 수출을 관리해서 가장 큰 애로점이 운송 시간에 대한 신뢰성 문제인데 화물 셔틀 시스템은 화물 전용 트랙을 이용하기 때문에 도로 정체를 피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도착이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화물 셔틀은 항만 터미널에 사역된 컨테이너 등 화물을 지금처럼 화물 트럭에 싣고 도로를 통해 운송하는 그런 대신에 도로와 분리된 화물 전용 트랙 위를 전기로 다니는 무인 운송 차량에 의해서 화물을 견인하는 방식입니다. 화물 전용 트랙을 이용해서 항만에서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까지 화물을 셔틀로 운송한다는 개념이죠. 자동화 통제 시스템과 첨단 정보통신 시스템의 융합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는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의 운송 시스템은 미국 텍사스의 A&N 대학의 TTI에서 개발한 프레이트 셔틀이 있고요. 네덜란드의 CTT에서 개발한 콤비로드가 있습니다. 프레이트 셔틀은 전용 궤도에 설치된 선형 모터로 움직이는 차량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선박에서 내륙 터미널까지 자동으로 운송하는 시스템으로서 고가 궤도를 설치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일반 도로와 분리된 고가 궤도를 통해서 컨테이너가 이송될 수 있는 프레이트 셔틀입니다. 콤비로드는 고정 경로와 자유 경로 모두를 이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세미 트레일러에 적재한 후에 전기 A집으로 견인하는 형태의 일종의 무인 자동 내륙 수송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화물 셔틀은 기존의 미국과 네덜란드 등에서 개발된 프레이트 셔틀이나 콤비로드에 IT 기술을 접목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첨단 운송 개념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으로 무인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정보통신 그리고 엔지니어링 측면에서의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수용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고속도로변 부지를 활용해서 모노레일 형태의 고가도로를 건설하든지 또는 도로 양쪽 부지를 그대로 이용하든지 아니면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식으로 화물 셔틀 운송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화물 셔틀은 운송 시간하고 운송비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복합 운송과 물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늘어나는 화물 수송 수요를 친환경적인 전기 시스템으로 흡수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동시에 에너지 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을 보면 화물 셔틀은 트럭 운송의 12분의 1에 불과합니다. 또한 화물 셔틀의 CO2 배출량은 컨테이너 트럭에 비해서 1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 밖에 도로포 장비 절감, 정체 비용, 사고비 절감, 소음 피해 방지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화물 셔틀이 간선 운송간의 일반 트럭 화물을 대체하기 때문에 대형 트럭 운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내륙 터미널과 최종 목적지까지의 단거리 수송은 오히려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운송사나 운전자 입장에서는 운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 화물 셔틀은 지난 40년간 이용한 고속도로를 리엔지니어링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는 68년에 경인고속도로, 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핵심 사회 간접자본의 역할을 수행해왔지요. 그러나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화물 운송을 분리시킴으로써 쾌적한 승용차 위주의 고속도로를 만드는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첨단 화물 운송 시스템에 대한 미국 및 유럽 등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술 축적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첨단 화물 운송 시스템의 선도 국가로서 이들 지역의 화물 셔틀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화물 셔틀 개발은 승용차 통행량이 많아서 화물 수송의 정시성을 보장할 수 없는 현재 경인고속도로나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외곽순환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해서 가장 시급하고 효과가 큰 것부터 시범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물 셔틀의 개발 및 사용을 위해서는 무인 견인 트럭과 레인에 대한 기본 설계를 시작으로 화물 셔틀의 각 장치별 핵심 요소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시제품 제작도 해야 되고 레일 설치 그리고 시운전을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 3년 정도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 개발 및 시험 제작 측면에서는 관련 기술이 이미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큰 개발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한국형 경량 전철 시스템, 무인 운전 시스템 기술, 전차선이 필요 없는 비접촉 급전 기술, 구조물 슬림화 기술 등은 이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다면 기술적으로 한국형 화물 셔틀 개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Do you believe in God? 즉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지요. 이 질문에 믿는다고 답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당신은 천당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지옥에 가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첨단 기술과 설비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혁신과 진화에 관련된 일이라면 나중에 가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지금같이 화물 운송과 여객 운송이 뒤섞여 있는 낙후된 화물 운송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은 물류비를 절감하는 일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술적 혁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생각해본 스마트 화물 셔틀 시스템이 그 혁신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